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제이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직무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분석 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직무 분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무 분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보거나 그 회사에서 써놓은 JD, 잡 디스크립션을 읽고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더 한 박자 더 나아가서 현직자를 만나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직자를 만나긴 만나는데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볼 때 뭐 그 회사의 경쟁력, 차별화 포인트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면접 준비용인 것 같고요. 직무 분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직자를 만날 때에 다른 걸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직무 분석 차원에서 현직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그럼 해야 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셀프 스터디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하단을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취업 준비 솔루션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 자료실에서 직무 분석 현직자 인터뷰 시트가 있습니다. 그 시트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복사해서 현직자 인터뷰 같이 하면 되거든요. 현직자 인터뷰할 때 여러분 그냥 이걸 안 가지고 가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현직자는요,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눈치가 제일 중요해. 혹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해. 뭐 이런 끈기가 중요해. 아 맞다, 그거에 앞서서 그냥 일단 우리 회사 오지 마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트는요, 여러분들이 현직자 인터뷰를 할 때, 직무 분석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배포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현직자를 인터뷰할 때, 직무 분석할 때는 총 4가지만 기억하시면 직무 분석이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해당 직무의 고객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그 고객을 알아야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을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로,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직무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객을 정의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고객을 정했으면 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과업 뭐라고 궁금했죠? 그거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역량이라는 겁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능력은 그게 바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량 자체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할 겁니다. 발전하다 보면 나의 위치나 직책이나 하는 일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는 CDP, 즉 경력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할 때 이 4가지를 다 아시면 직무 분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이 누군가. 두 번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즉 과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이 길러지면 어떻게 나의 경력이 바뀌게 되는가.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직무 분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현직자를 만나야 되는데 현직자를 만나기 위한 시트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객을요, 1차 고객과 2차 고객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왜 1차 고객, 2차 고객 나누냐면요, 1차 고객은 즉 메인 고객이고 2차 고객은 서브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비즈니스 현장에 가자마자 바로 나라는 상품을 모든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나 어떤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요, 메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즉 과업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직무의 사실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영업 관리다. 그럼 나의 메인 고객은 당연히 누가 되겠죠? 매장주나 점주들이 되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반면에 내가 회사 내에서 돌아와서 나의 상사한테 보고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재무팀에 전달해야 될 그런 재무 자료들, 이런 것들 모두 다 나의 과업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누락되고 빼먹고 빠지고 이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개로 나눠서 고객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인 고객, 그 다음에 서브 고객. 그렇지, 1차 고객, 2차 고객이죠. 그래서 현직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메인 고객이라 하면 1차 고객이라 하면요, 저의 서비스가 주택에 전달되는 고객을 말합니다.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뭐 점주가 될 수도 있고요. 영업이면은 소비자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직무는 메인 고객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 띵 적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메인 고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사도 나의 고객이고,
주가도 나의 고객이고 동료도 나의 고객이고 협력업체, 외주업체 다 나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고객이 따로 있지만 제가 외주사에 동영상을 제작 의뢰를 맡겨야 돼요. 그럼 거기도 저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차 고객.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1차 고객과 2차 고객을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그럼 1차 고객과 2차 고객이 있으면 1차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즉 과업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1단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1단위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그럼 주간 단위로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 단위로 물어본 게 당연히 1단위로 하는 거를 5번 하면 주간 단위지 라고 답변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 말고 주간 단위로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간 목표 잡지, 뭐 주간 피드백하지,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월 단위, 년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1차 고객이 그렇게 끝났으면 2차 고객도 1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 년 단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업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라고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 관리다 라고 하면 매출 관리에도 다양한 역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관리라는 건 매출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 주기도 하고 목표를 설정한 것까지 포괄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목표 달성 능력, 기타 등등 쭈루루루루룩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한번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다 적어보시는 거. 다 적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요. 적다 보면은 내가 과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매출 관리라고 해주셨는데 매출 관리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미스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목표에 미달했으면은 미달된 것을 전략을 짜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업들을 다 적고 나면은 이 역량이 다 필요하긴 한데 그걸 다 자소서에 적고 다 모든 면접 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현직자분에게 역량을 다 찾은 것 중에서 핵심 역량 골라주세요. 그럼 절대 못 골라요. 절대 못 고르고 다시 과업으로 돌아가서, 왜냐면 현직자는 과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량 단위로 돌아가면 힘들어집니다. 과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과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렇다면 중요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과업에 필요한 역량 있죠. 그게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그래서 그 직무에 가장 많이 하거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역량이 핵심 과업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자소서에 쓰고 그 역량을 면접 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하는데 사실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현직자는 매우 짜증이 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할 텐데 마지막으로 바지를 붙잡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연차가 달라지던 저의 능력이 바뀔 텐데요. 각 연차마다 내가 어떤 직책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좀 이동하는 루트가 있습니까? CDP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DP가 하나로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 길이 되게 여러 길로 나눠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기록하면서 다양한 길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일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요 정말 감사하게 이제 현직자분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직무 분석은 정말 다 된 거예요. 직무의 고객이 누군지 알았죠. 그 다음에 과업이 뭔지 알았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 그 다음에 CDP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작성되면 여러분의 직무는 다 이해했다 라고 정말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이게 머리로 그려지냐 해보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현직자 만날 때 1차 직무의 목표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직무 분석 끝나면 더 물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 반드시 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문교육 들어가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냐면 그게 그 회사의 진짜 문화거든요. 뭐 주도성을 강조한다 그럼 진짜 주도성 강조하는 문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인사를 진짜 오래 시켰어요.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인사, 그런 예의 범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많은 태도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도성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문교육 때는 반드시 필독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읽게끔 하는 책. 그 책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있다면 회사가 생각하는 경쟁사가 있거든요. 1위가 경쟁사가 아니에요. 2위가 경쟁사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생각하는 경쟁사가 어딘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경쟁력,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경쟁사가 아니라 지향점이 있어요. 세계 1위. 거기를 어디로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넘어서 그 현직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 다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서 같이 이어서 하나만 좀 할게요. 현직자 어떻게 만나느냐 항상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직자 가장 좋은 거는 지인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지인 꼬리 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2번째,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사이트들을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멘터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걸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직자의 만남 강의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진짜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해보지 않은 거를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다 하고,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에 6명을 만났어요. 6명을 만나서 물론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요.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1명만 만나면 됩니다. 1명 만나면 그 다음부터 꼬리 물기가 돼요. 끝났을 때 다른 사람 1명만 소개해주세요. 다른 사람 1명만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6명 만났어요. 그분들이랑 좋은 인연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만나서 많은 부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요, 특히나 현직자를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무 이해도 측면에서. 그럼 우리 모두 취뽀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 취업준비 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알람,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이 3가지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영상당 한 분씩 선점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람 버튼 꼭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Q&A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 취업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